푸른밤 종현입니다. 박범신 작가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쓴 그리운 내가 온다 라는 책에 물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은 본래 경계가 없습니다. 물이 아름다운 것은 흐르기 때문이며 길이 아름다운 것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평소에도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물길을 빗대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어떻게든 흘러가기 마련이고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의 마무리지만 내일의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일 뿐인 거죠. 8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Baby, I get a little bit jealous, but how the hell can I help it when I'm thinking on you? 8월 2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Nobody But Me 였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박범신 작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오늘과 내일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이 겹치고 하면서 또 새로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 이야기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험한 것들이 또 경험이 돼서 좀 좋은 양분이 돼서 좋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건 여러분들 내일은 좀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록밴드죠. 넬과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킹키부츠에 초대합니다. 이지훈, 김호영, 정성화, 강홍석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이고요. 저희는 9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10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서울 패션 페스티벌 2016에 초대합니다. AOMG, 일리네오, 제시, BY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무대와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톱 모델들의 런웨이 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날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곡입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는 예전부터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한국에서도 많은 곡들로 알려져 있고, Where is the Love이라든지 그 외 곡들로도 CF 삽입곡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그런 아티스트였는데요. 저는 물론 좋아했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곡 때문에 블랙 아이드 피스의 상당한 팬이 됐었습니다. 붐붐파우라는 곡인데요. 상당히 후기 있는 그런 붐붐파우라는 단어로 곡을 쭉 이끌어 나가는데, 그 당시에 트렌디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댄스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줬던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 곡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악기의 구성이라든지 익숙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에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상당히 색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곡이었죠.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파우 듣고 오겠습니다. Gotta get that. Gotta get that. Gotta get that. Gotta get that. That. Boom boom boom. Gotta get that.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파우 듣고 왔습니다. 4113님. 작가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요즘 메일을 보내서 오디션을 보게 될 일이 잘 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제가 작사한 것들을 메일로 보냈는데요. 몇 주가 지나도 읽지 않음이라고 뜨네요. 저 말고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유일한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치네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학생이잖아요. 예, 아직 학생이시라고 하시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사가로서 이제 활동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사라는 건 작곡과는 다르게 곡이 나와야 가사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예, 가사만 보낸다고 해서 어떤 가사만 써서 보냈는데 이 가사로 어떤 곡을 쓸게요 라는 답변을 받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학원이라든지 그 어떤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정은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왔는데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햇빛 좀 많이 보라고 하네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덥기까지 해서 더 실내에만 있었더니 이렇게 됐나 봐요. 이제 좀 더워도 낮에 공원에 가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비타민 D. 햇빛을 안 보면 생성이 안 되죠. 먹는 걸로 또 충족되는 어떤 영양소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는 걸 원체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기력해지고 좀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덥더라도 조금씩은 광합성 하시길. 박은별님, 이사를 하느라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뭔가 없으면 꼭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문득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혹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마음도 좋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나 스스로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나에게는 하찮을 수가 있고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게 나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세밀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111님, 저 엄마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가자고 말을 꺼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셔서 진작 말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됐어요.
아마 겨울에 갈 것 같은데 저도 해외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막막하긴 하지만 차근히 계획을 세워보렵니다.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실지도 결정을 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머니랑 가신다고 하면 재미있는 곳들 잘 찾아보시길. 사실 처음 여행을 해외로 가게 된다면 언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지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잘 찾아보시고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가시면 그래도 꽤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FX의 Goodbye Summer 듣겠습니다. 깊고 푸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첫 소절을 다 듣기도 전에 그 곡이 누구의 곡인지 이미 알 것 같은 노래들이 있죠. 노래 안에 들려주고 싶은 음악의 색깔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할 이분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죠. 푸른밤 특별 초대석 밴드 넬과 함께합니다. 네, 이름이 곧 가치 그 자체인 분들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던 록밴드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리타. 네, 푸른밤의 네리라니 첫 출연이세요. 제가 DJ를 맡은 예, 푸른밤 처음 나와주셨는데 사실 푸른밤에서 넬의 노래를 소개했던 적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신청곡도 참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넬에서 노래하는 김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의 이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럼의 정재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푸른밤과 넬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성적인 어떤 사운드들도 많이 들려주시고 이야기가 참 깊은 가사들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12시에 푸른밤이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계속 앨범 작업 때문에 네네. 녹음실에 한창 있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바삐 그렇죠. 녹음실에서 아니면 뭐 연습하거나 녹음실, 연습실 아니면 술자리 셋 중에 하나. 술자리는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럼 주무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시간대에 주로. 보통은. 네. 그래요. 사실 늦게 잠들고 늦게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예술 많이 하시죠. 술을 많이 하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술을 먼저. 자, 그래요. 네 분이 함께 이렇게 라디오 출연하신 건 얼마 만이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말요? 제가 한 2년 넘게 전에 정규 앨범이 나오고 이번에 네네. 정규가 한 2년 반 만에 나온 거라 뭔가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은 네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 작업하고 TV 몇 번 한 거 이외에는 그렇군요. 공연 굉장히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또 네 분이서 함께 방송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요. 네 분이 다 나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023님이 푸른밤에서 넬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노래 말고 넬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네요. 침묵은 저 멀리 던져두고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침묵은 저 멀리 던져두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분 방송하실 때 좀 조용하신 편이신가요?
뭐 저희끼리 말은 많은데 네네. 그게 그 의도와 맞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네네. 많이 합니다. 재밌게 네. 들릴지 지금 이 모르겠지만 친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주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평소에 말이 많고요. 제가 공연할 때는 말이 또 없고 그래가지고 이질감이 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럴 때. 공연하실 땐 좀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공연은 근데 거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말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음악 위주로 계속 하는 편이라. 근데 네. 중간 중간에 뭐 얘기할 때는 베이스 치는 정훈 씨가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제 주변에 엄청난 팬이 있으셔서 네. 공연 되게 자주 보러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멘트를 정말 짧게 해주셔서 그분도 이제 공연 가셨을 때 어떤 뭐랄까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색다른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내일 공연은 뭐랄까 음악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어서 아주 재밌다는 말을 할 게 없어요. 별로. 이게 재미있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네. 특히 공연장에서는 좀 말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라 네네.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라 음. 사석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거의 다 비방용이고 뭔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투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되는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말을 좀 더 안 하게 되는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 어색해지고. 약간.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팬분들. 그래서 그런 거래요. 자 그래요. 무대 아래에서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다라고 그렇죠. 하면 정말 벽이 없겠네요. 그렇죠. 뭐 뭐 벽이 사라진 지는 뭐 오래됐고요. 네. 뭐 여기 드럼 치는 재원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굉장히 초중고 같이 다니고 또 그러면- 짝이었고 지금도 네. 밴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벽이랄 게 있을 수가 없죠. 저랑 재원이랑 네네. 재경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친구고 네네. 정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됐죠. 동네에서 네. 친구의 소개로.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그렇게 네.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면 어렸을 때 친구가 음악 한다 그러면 또 음악 같이 하고 싶고 뭐 네네.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같이 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같이 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주 한잔 해야겠네 끝나고. 갑작스러운 수업이 떠가면서 아니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집에 가서 먹어. 술을 가장 잘하시나요? 아니 잘하진 저희 못하고요. 팀은 다 술을 좋아하는데 가장 잘하시는 멤버는 뭐 종환이도 잘 먹고 저도 잘 네네. 먹고 네네. 저는 이제 양이 좀 많고요. 아 그래요. 종환이는 이제 오랜 시간 보통 술을 먹으면 뭐 하루 먹었다 이러는데 좀 많이 하루요? 먹죠. 그렇게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2박 3일은 먹어줘야. 길게 드신 정말 뭐 휴가 수준으로 휴가 수준으로 드시네요. 체력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번에 나온 앨범이 얼마만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2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4개월. 네. 2년 4개월 만에 또 앨범 나왔습니다. 네. 정규 앨범 그렇죠. 나왔죠. 이제 타이틀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곡인지 좀 여쭤볼게요. 두 곡이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드림캐쳐라는 곡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래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네. 한 10년 전, 한 7, 8년 전에 어떤 곡을 썼었어요. 근데 네. 그 곡을 저는 가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전체적인 편곡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네네. 그 가사가 또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기획사에서 나와서 저희가 독립 레이블을 만들면서 이 가사를 꼭 뭔가 노래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끄집어내서 한 7, 8년 만에 완성을 시킨 노래가 드림캐쳐. 그러면 7, 8년 정도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썼던 생각들과 지금 생각들의 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마 그때도 저희한테는 좀 약간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올해가 이제 우리한테도 또 한 번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사가 뭔가 좀 우리의 뭐 꿈이라던가 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지켜내고 한번 잘 해보자라는 뜻이라서 지금 우리 상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죠. 자, 그럼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넬의 드림캐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넬의 드림캐쳐 듣고 왔습니다. 자, 새롭게 발표된 타이틀 곡이죠. 네. 네 분 라디오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는 걸 또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음악이 또 나올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듣게 되시면? 반갑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거의 7, 8개월 가량을 계속 녹음을 하고 작업했던 곡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음악이 나오고 꼭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매체가 아니어도 뭐 어느 장소건 뭐 이런 데서 노래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갑고 아직도 신기하기는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디선가 내가 이제 작업한 곡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7, 8개월 정도 고민하면서 녹음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곡들을 뭐 편곡 그 외에 녹음 뭐 이런 것들 작업하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멤버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 대부분이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를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피자가 나오면 그게 맛이 있어도 그렇죠. 맛이 있어도 이거 제가 햄버거를 만들어서 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 피자 되게 잘한다. 야 대박이네. 물론 그것도 감사하긴 하겠지만 칭찬은 칭찬이 있긴 하지만 좀 찜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그 리스너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극장에서 내렸나 모르겠지만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계속 사람들이 뭐 못이 중헌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끼리도 계속 작업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멋이 중요한지 이번 앨범에서 멋이 중요한지 결국은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음반을 만드는 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들었을 때도 그냥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악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으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아니면 지금이랑 안 맞아라는 음악들이 가끔 있기도 한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들어도 좀 새롭게 느껴지거나 혹은 감동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그냥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했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행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 뭐 이 팀의 색깔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흘러도 이건 뭐 넬의 노래라는 게 보여지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멤버분들의 만족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멤버분들은 좀 이번 앨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100%는 만족 못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근데 저는 앨범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이번 오랜만에 나온 정규 저희 앨범이 노래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고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데 만족도로 따지죠. 미안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이틀 듣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 얘기한 오래라는 건 이런 게 근데 뭐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곡을 듣게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오래 들었다고도 특히나 이번 앨범이 조금 더 많은 편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편곡이 보통 나와 있으면은 이걸로 가자라고 간 곡도 있지만 아쉬운데에서 한 편곡이 한 10번 정도 바뀐 것도 있고 집착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멤버들 간의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견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음악적인 취향이라던가 기본적인 또 이 음악 종환이가 만든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의 색깔을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살짝 뭐 나는 그래도 요게 조금 더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꼭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어서 이게 맞대 틀리다의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율이 잘 된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은 못 느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현 씨도 알겠지만 남이 들으면 똑같은데 여기 부분에서 투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베이스를 뭐 한 0.5dB로 올리는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만드는 사람들만 되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미세한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또 뭐 팀의 색깔과 본인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하니까요.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걸 만약에 전문적으로는 모르셔도 느낌으로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내래 타이틀곡도 들어봤고 함께 만드신 어떤 이번 앨범의 만족도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봤는데 네 분이 모이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자, 17년 됐나? 17년, 18년 정도. 정말 오래로서는 오래된 팀이라고도 좋다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오랫동안 진짜 민감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상당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면 뭐 서로의 마음이라든지 음악적인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좀 변화라든지 좀 색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형태로? 적으로는 항상 색다른 걸 저희는 색다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희가 어디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 음악을 해야 돼라는 건 절대 그 안에서 없는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은 좀 스스로도 남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느꼈는데 저희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걸 정할 때는 저희가 음악을 그만두고 나중에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색깔을 활동이 뭐 지속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들의 색이 저희가 사라졌거나 내일 모레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리가요. 자, 그래요. 그런 내래 이번 앨범을 좀 쭉 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듣거든요. 푸른밤에서 내일과 함께 듣는 내래 7집 앨범 미리 듣기 서비스. 1번 트랙부터 쭉 짧게 들으면서 곡 소개도 받아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들을 곡은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곡인데요. 앨범에 담겨있는 첫 번째 트랙 곡이죠. 1번 트랙.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곡을 1번 트랙으로 정한 이유는 네네. 그냥 이 곡의 그 인트로라고 그래야 될까? 그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앨범 CD 뭐 앨범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느낌. 오프닝 자체가 앨범의 1번에 상당히 어울린다. 뭔가 중간에 나오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특히 뭐 이게 이제 싱글이 아니다 보니까 앨범이기 때문에 앨범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다른 곡을 듣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첫 번째 곡으로 하게 됐고 내용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났다가 또 외로워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같이 있을 때는 또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혼자가 되면 또 다시 외로워지고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제목을 짓게 됐죠. 그렇군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겨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래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관적 아이러니 들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Day After Day라는 노래고요. 네네. 일단 첫 곡에서 좀 어느 정도의 인트로를 열면서 약간 분위기를 좀 내줬다면 네네. 그래도 2번 정도에서는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처지지도 않은 그런 노래이면서 나름 신나면서 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앨범이 11곡, 12곡 정도 되는 곡
국수이다 보니까 네, 이번 곡에서는 그래도 가볍게 흥겹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좋지 않나 싶어서 Day After Day라는 노래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Day After Day 쭉 들으셨고요.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중에 그런 날이라는 곡인데 네네. 이 곡은 제가 친구들이랑 굉장히 이제 저희 낼 멤버들 말고도 저희랑도 굉장히 다 같이 친한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인데 몇몇 친구들과 또 여기 기타 치는 재경 형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친구들, 굉장히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있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예,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이제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진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약간 나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뭔가 약간 2%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사 내용 자체가 그래서 1절에는 그냥 우리가 거기 있었던 그 장소나 그때 당시의 풍경이나 그걸 묘사를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시각화가 되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물론 또 가사적으로도 어떤 상황이나 그게 딱 그려지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곡은 지금도 들으면 물론 제가 뭐 노래를 가사를 쓰긴 했지만 약간 그 때가 생각이 나는 그래서 약간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곡도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 중에 그런 날. 네, 어떤 날 중에 그런 날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쭉 받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넬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한 곡씩 들어보면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2부 끝곡을 소개받을 시간이어서 다음 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듣는 겸해서 마지막 곡으로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저희 앨범에 있는 홈이라는 노래고요. 네네. 네, 뭐 이 노래는 굉장히 또 오래 작업했던 곡 중에 하나고 나름 변신의 귀재 같은 저한테는 뭐 그만큼 굉장히 많은 버전의 이 홈을 작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딱 이 지금의 앨범에 실린 버전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딱 완성이 됐을 때 이제야 얘가 제대로 된 집에 들어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마음에 들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편곡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좀 이 노래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고심 끝에 나온 완성된 노래. 자, 그럼 이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네, 오늘은 넬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 미리 듣기 넬의 이번 앨범의 미리 듣기로 4곡을 쭉 들어봤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이명이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올해 4월 달에 공연 때 잠깐 이 곡을 공연 때만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네. 5-6곡 정도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 노래가 반응이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뭇 좀 놀라긴 했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대중적인 노래다. 네네. 물론 대중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이건 좀 약간 매니악틱한 노래가 아닌가 했는데 이 노래 반응이 제일 좋았어서 좀 놀라기도 했고. 참 그게 신기하죠. 작업을 하면서는 이건 정말 우리들만 좋아할 노래다. 사람들은 이 트랙 나오면 넘길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곡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중의 귀 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노래 계속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네, 이명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곡 또 노래를 쭉 들으면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앨범에서 그래도 제일 락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영어 가사로 되어 있기도 한 노래네요. 네네. 네, 뭐 아무튼 곡 자체의 느낌은 굉장히 뭔가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터트려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 이 노래도 아까 종환이가 말한 그 공연에서 했었었는데 이 곡도 역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도입 자체의 임팩트가 상당히 강렬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사가 전부 영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가사 영어 쓰신? 그게 그냥 언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멜로디는 정말 한국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멜로디가 있고 영어랑은 안 어울리는 멜로디가 그렇죠. 있고 또 어떤 멜로디는 영어랑은 잘 어울리는데 한국말이랑 안 어울리는 멜로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곡은 영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모 작업을 할 때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가이드 보컬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때 썼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굳이 이거를 한국말로 뭐 번안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다가 영 느낌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영어 가사로 가자. 그대로. 네. 뭐 요즘에는 또 다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네, 다 뭐 아무 문제 없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좀 더 노래 들어보죠. 네, 풀문 쭉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다음 곡은 Sing For Me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일본에서 이 곡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작업했던 곡인데 이번 앨범에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전에 그때 작업했던 느낌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곡은 예전에도 이미 한번 공연을 올리신 적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 그냥 일본에서
해서 원래 가제는 그냥 재팬이었어요. 일본에서 했던 곡이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럴 때 있지. 일본 공연, 한국 공연에서는 한 적이 없고 일본 공연에서 했었는데 물론 뭐 앨범에 실을 생각이긴 했었죠. 근데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노래는 지금도 들으면 우리끼리는 그냥 약간 싱폼이라는 제목보다는 계속 재팬 약간 이렇게 데모의 제목이 있었어서 네, 그게 그냥 가제였어서 남아 있군요. 네. 자, 그래요. Sing for Me라는 노래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Think of me. 볼 순 없지만 Dream of me. 네, Sing for Me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Sing for Me 이 곡은 그럼 일본에서 부르실 땐 가사는? 원래 이 곡은 이 곡도 전곡 가사가 영어였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어떤 저의 얄팍한 생각에는 이 노래는 한국말 가사도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근데 또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Sing for me나 뭐 Think of me 이런 거를 또 한국말로 바꾸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타협을 좀 이제 타협이 아니라 어떤 중간점을 찾은 게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붙는 애들은 한국말 가사를 쓰자. 네, 근데 이 노래는 한국말 가사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Sing for me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네, Let the Hope Shine이라는 노래고요. 저희 앨범의 마지막 노래인데 분위기도 마지막 노래랑 어울리고 가사의 내용은 종환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고 어떻게 보면 또 슬픈 노래이기도 한데 뭐 내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음악을 듣는 분들이나 좀 뭔가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어떤 조그만 희망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쓴 곡이고 근데 그래서 가사 내용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녹음하고 제가 믹스를 할 때는 굳이 그 상황까지 간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의 어떤 처지라든지 순간의 어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슬프고 좀 힘든 감정과 그 안에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곡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녹음을 하셨을 때 가사를 쓰실 때는 또 못 느낀 부분들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다가온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상태에 대해서 곡을 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요. Let the Hope Shine 이 곡 좀 더 듣겠습니다. 네, Let the Hope Shine 들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뭐랄까 가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역시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 재밌는 부분들이 어떤 분은 굉장히 밝은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멜로디나 이런 건 밝진 않지만 아우트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네요. 시작부터. 그래요. 한 곡을 더 들으면서 이 코너 속의 코너죠. 마무리할까 싶은데 남은 한 곡은 어떤 곡이죠?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곡이고 사실 뭐 저희한테 그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게 이번 앨범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곡도 소위 말하는 그 타이틀곡 후보에 있었던 곡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래서 이 템포가 좀 어중간하거든요. 이 곡이. 가을에 나왔으면 이 노래가 아마 타이틀곡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한번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뭐 왠지 모르게 항상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돌아봤을 때 보이는 무언가들. 네네. 네, 그런 거에 관한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곡은 끝까지 한번 쭉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래 시간의 지평선 끝까지 쭉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팬분들도 그렇고 오늘 푸른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요. 이렇게 앨범을 내시고 이제 대표적인 어떤 대외 활동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스케줄은 저희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매 콘서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2년 4개월 만에 나온 이 정규 신보에 있는 곡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라 제일 기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공연 준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간간히 사이사이에 페스티벌들 몇 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이후에는 여행을 갈 생각이 아, 그래요? 네 분이서 뭐 같이 가시나요? 따로 가시나요? 이번엔 같이 안 가고 같이는 안 가는데 따로 가서 만나게 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그래요?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같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어서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공연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9월 3일, 4일 네, 뭐 24호인가? 거의 일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뭐 광진구 어디에 있는 네, 공연장에서 네. 진행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멋진 공연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20주년이 곧 다가오잖아요. 3년 후입니다. 샤이니는 저희는 이제 햇수로 9년. 그렇죠. 이제 10주년. 10주년. 예. 이제 저희는 내년인데 내일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 만에 앨범이 나왔으니 네. 그럼 20주년에 뵐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앨범은? 뭐 이제 막 나온 분들에게 다음 앨범 언제 나요? 여쭤보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계속해서 아마 다음 앨범은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앨범을 만들 때 2장짜리 앨범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2CD. 네, 작업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2CD가 웬 말이냐 약간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사실 앨범이라는 건 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앨범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앨범이랑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곡들을 출연했는데 아마 그 곡들은 이게 뭐 파트 2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재정비 후. 네, 재정비 후에 좀 그래도 2년까지는 안 걸리는 시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 후에 또 연습을 쭉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습실에서 이제 연주를 하다가 저희 이제 공연 도와주는 또 다른 연주자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동갑인 친구인데 이제 연주 중간에 종환이랑 이제 우리가 다음 앨범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어제 앨범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그런 기분도 가끔 들잖아요.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노래도 빨리 좀 들려주고 싶은데 맞아요. 이 노래도 빨리 무대 올리고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싶던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곡들이 지금 이미 몇 곡이 있다. 굉장히 그런 많이 있죠. 음. 저희가 항상 앨범 낼 때 고민하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다 내 새끼들 같은 곡인데 추려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 곡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젠가 발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앨범 끝나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기회에 보여줘야 되나 그런 앨범 것들이 3장 있는 정도는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3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푸른밤에 내일 첫 번째 출연이셨는데도 상당히 재밌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하고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네.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송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재밌게 하려고 재미가 없는데 아닙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또 저희 앨범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종현 씨도 만나게 돼서 되게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는 항상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뭔가 라디오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조금 편안하고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종현 씨도 오늘 처음 뵀지만 네네.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게다가 푸른밤 12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대 네, 이렇게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재원 씨가 나왔습니다. 가장 말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가장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쭤보신 재원 씨가 가장 말이 없으셨어요. 오늘 좀 마지막 인사라도 좀 길게 해주세요. 네, 푸른밤 평소에 많이 듣는데 아, 정말요? 이렇게 나오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좋고요. 네네. 오랜만에 앨범 나와서 이렇게 다음 앨범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네요. 많이 부담이 가셨나 봅니다. 다음에 여기 앨범 또 나오기 나오려면- 전에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또 나오려면 앨범 또 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앨범이 있어야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 또 푸른밤 전해주시면 네네. 저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예, 또 언제든지 또 푸른밤 찾아와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정현 씨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네 분 보내드릴 텐데요. 희망 고문 네. 이 곡 들으려고 합니다. 곡 소개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의 타이틀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아마 정말 떠나고 싶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저도 뭐 계절뿐만 아니라 항상 뭐 어디론가 답답하면 떠나고 싶은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꼭 떠나고 싶을 때 다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답한 순간들에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 조금 늦었지만 아직 휴가를 못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즉흥 이렇게 뭔가 충동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용기를 얻어서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제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뭐 가끔은 일탈도 필요하니까. 네네네. 네. 뭔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곡이. 네. 자, 그래요. 희망 고문 이 곡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26살, 생후 2개월이 된 아들을 둔 철부지 바보 엄마다. 나는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속을 참 많이도 썩였다.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엄마였는데 난 엄마 눈에서 평생 쏟을 눈물을 다 쏟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동안은 엄마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고 그러다 내 말에 엄마가 또 상처받고 우실까봐 그래서 그냥 숨기만 했다. 연락하지 않은 게 엄마에게 더 큰 상처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는데 3시간이 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한달음에 내게 달려와 주셨다. 다행히 그동안 엄마는 마음이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마음의 틈 때문인지 예전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도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가 되어보니 조금은 알 것 같다. 아이가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전전긍긍하는 마음.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 요즘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자주 연락을 드린다. 아직 엄마와 나누는 얘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들과
아이 사진에 대한 것뿐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기 전처럼 편하게 내 속마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처럼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몰래 울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엄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 오늘은 김지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스위치풋의 This is Home 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연이 오면 참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기는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서로의 마찰에서 온 상처가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컸을 텐데,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금씩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부모님도 어머님도 참 지금 따님 생각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해 주시고, 최대한 시간이 나시면 얼굴도 마주하시면서 이야기를 다시 살갑게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1272님, 대만으로 여행 갔다가 집에 와서 씻으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친척 언니, 오빠들과 다녀왔는데 잊지 못할 여행이었지만 내 집에서 쫑디 목소리와 따뜻한 물줄기, 나른한 노래까지 들으니 역시 내 집이, 내 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라고 하죠. 이게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 가끔은 여행 가면 와 진짜 돌아가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막상 또 돌아와 보고 나면 와 그래도 집이 푸근함이 있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제 방 그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집마다 냄새가 있잖아요. 집에 우리 집은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제 신발 딱 벗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그 장식장에 제가 좋아하는 머스크 향의 어떤 그 디퓨저 이런 것들을 가득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냄새를 딱 맡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집 냄새를 맡으면 되게 푸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연자분 잘 재밌는 여행 하셨길 바라고요. 푹 쉬시면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준비도 차근차근 해보시길. 3056님, 오랜만에 왔는데 푸른밤은 그대로네요. 저는 그 사이 취업을 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랜 올빼미 생활을 청산했죠. 근데 오늘 밤은 잠이 안 와서 오랜만에 푸른밤을 찾았습니다.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도록 꿀 방송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푸른밤을 함께 하시다가 좀 생활 패턴이 바뀌셔서 잠시 일상에 젖어 계시다가 왠지 오늘 잠이 안 와. 그래서 시계를 보니 시간이 예전에 내가 푸른밤 들었던 그 시간대네 싶어서 아직 푸른밤 거기 있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시간대에도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각이 나시면 오시길, 잠이 안 오시면 제가 말동무 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지바노프의 삼선동 사거리, 그리고 우효의 K-드라마 두 곡 듣겠습니다.
지완오프의 삼선동 사거리 그리고 우효의 K-드라마 두 곡 들었습니다. 0130님, 내일 쌍꺼풀 수술하는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돼서 떨리네요. 허리 수술할 때도 이 정도로 걱정하진 않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길 같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내일 수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마무리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편견을 갖거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건강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수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예쁘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시는 거 원하시는 모양 나오시길. 김민정님, 여긴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여긴 낮인데요. 전 어찌 보면 많은 나이에 유학을 와 있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여기 와서 생각했던 일들도 다 틀어지고 학기도 미뤄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 너무 힘드네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다들 그들만의 고민이 있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속을 터놓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푸른밤이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막막하기만 하네요. 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일들도 마음처럼 잘 안 되고 하셔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이라는 게 항상 내 마음처럼 되지 않죠. 그래도 좀 민정 씨가 원하셔서 그리고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곳으로 가셨을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고요. 좀 고향 생각나시고 하실 때마다 푸른밤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178님, 일주일의 야근으로 몸과 마음 둘 다 지쳤어요. 잘 안 걸리던 감기 몸살에 직업상 계속 말을 해야 돼서 목도 아프고 그나마 금요일인 오늘 상태가 심해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푸른밤 들으며 쉬면서 잠들려고 왔어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몸도 안 좋으시는데 또 직업상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좀 컨디션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어쨌든 푸른밤 들으시면서 푹 쉬시길 바라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는 조금 쉬실려나 모르겠네요. 푹 쉬시게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제임스 블런트의 1973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허민의 멈추지 않는 시간의 끝입니다. 가사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붙들 수 없는 마음의 평화, 흔들리는 가슴의 성화,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 멈추질 않는 시간의 끝에선 우리의 이별은 어떤 의미일까? 말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도 모두 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네. 세월 지나 모두 다 아련한 꿈결로 남아 기억될 때 미칠 듯 뜨겁던 나의 멈추질 않던 사랑도 돌아올까?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것, 바로 시간이죠. 하지만 누구의 시간에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지나간 사랑의 모습을 반추하는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금요일 밤의 마지막 시간, 허민의 멈추지 않는 시간의 끝,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